트랜지스터에 대한 전자회로 개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트랜지스터는 전자회로 소자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랜지스터가 들어가지 않은 전자회로는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트랜지스터의 기본적인 동작 원리와 회로 이론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익힘으로써 대부분의 전자회로의 중요한 구성품인 트랜지스터의 사용법을 우리가 명확하게 익힐 수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트랜지스터의 동작 원리를 베이스, 이밋, 컬렉터를 중심으로 해서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트랜지스터는 비선형 소자이기 때문에 회로 이론 기법으로 회로를 해석을 할 때 등가 회로를 꼭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해 주어야 합니다. 트랜지스터의 등가 회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트랜지스터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바이어스가 필요한데요. 트랜지스터의 바이어스는 뭔지, 바이어스를 어떻게 걸어주는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스터의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랜지스터는 이와 같은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이오드를 구성할 때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트랜지스터는 층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왼쪽 편에 N형 반도체가 있고 N형과 다른 P형 반도체를 붙이고 P형과 다른 N형을 다시 붙입니다. 자, 이렇게 구성한 트랜지스터는 NPN 트랜지스터라고 합니다. NPN 트랜지스터가 있다고 하면 PNP 트랜지스터도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구성에 따라서 트랜지스터는 두 가지, NPN과 PNP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트랜지스터를 형성하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도 이름이 있는데요. 우리가 주로 공부할 거는 BJT라고 하는 트랜지스터입니다. BJT는 바이폴러 정션 트랜지스터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다이오드를 공부할 때 정션 개념을 배웠습니다. 서로 다른 반도체, P와 N 반도체를 서로 붙이게 되면 정션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 정션이 몇 개 있는가 하면 두 개가 있습니다. NPN 트랜지스터를 볼까요? N형과 P형이 여기서 만나고 있습니다. 또한 P형과 N형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션이 몇 개인가요? 한 개, 두 개. 정션이 두 개가 생깁니다. 이 정션에는 뭐가 있죠? 디플루션 리전이라고 해서 홀과 일렉트론을 만들어냈던 원래 결정 구조가 가지고 있는 극성,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여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극성을 가진 부분이 두 개가 돼서, 자, 그렇게 해서 이름이 바이폴러 정션 트랜지스터입니다. 극성 영역을 가진 부분이 두 개이고 그게 정션을 형성한 트랜지스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럼 트랜지스터는 뭔가 하면 트랜지스터는 약자로 TR이라고 하는데요. 트랜지스터는 트랜스 레지스터가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가변 저항이라고 하는데 실험할 때 사용하는 손으로 나사 형태로 돌리는 가변 저항이 아니고 전자적으로 제어가 되는 가변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TR은 가변 저항 혹은 변이 저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이오드는 정션을 구동하는 방식에 따라서 포워드 바이어스와 리버스 바이어스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트랜지스터는 이런 정션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트랜지스터를 구동하기 위한 오퍼레이션 모드, 동작 방식은 2 곱하기 2. 다이오드가 두 가지 방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런 다이오드가 두 개가 붙는 형태이기 때문에 트랜지스터에 구동하는 모드는 총 4가지로 구동이 됩니다.
트랜지스터를 어떻게 만드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오드와 비슷하게 반도체는 굉장히 얇습니다. 얇기 때문에 반도체를 서로 붙여서 PNP나 NPN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실리콘 기판이 있으면 이 실리콘 기판에 도핑을 먼저 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N형 반도체로 먼저 도핑을 했습니다. 도핑이라 함은 결정 구조를 이룬 실리콘과 같은 원판에 홀이나 일렉트론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을 아주 조금 넣어주는 과정을 도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큰 실리콘 판에 전자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물질인 N형 물질을 집어넣어서 이 반도체가 N형 반도체가 되도록 했습니다. N형 반도체에서는 전자가 쉽게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N형 반도체에다가 다시 P형을 도핑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N형을 도핑을 합니다. 트랜지스터는 전류가 입출력할 수 있는 포트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름이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가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가 되는데요. 반도체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NPN, PNP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그림은 NPN 트랜지스터가 됩니다. PNP는 이 NPN을 뒤바꾼 겁니다. N 대신에 P, P 대신에 N, 다시 N 대신에 P를 구성을 한 트랜지스터가 PNP 트랜지스터가 됩니다. NPN과 PNP를 심벌로 구별하려면 이미터하고 베이스 단자를 봐야 됩니다. 이미터하고 베이스 단자를 보게 되면 화살표가 보이는데요. 이 화살표가 트랜지스터에서 주요 전류가 흐르는 방향입니다. NPN 트랜지스터는 베이스에서 이미터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PNP 트랜지스터는 이미터에서 베이스 쪽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 흐른 전류는 어디로 가나요? 컬렉터로 갑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에 있는 화살표를 보면 NPN인지 PNP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트랜지스터는 동작 모드가 4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드를 구별하기 위한 방법을 보겠습니다. 트랜지스터도 반도체 소자의 일종이기 때문에 정션을 어떻게 구동하는가, 정션에 DC 전압을 어떻게 걸어주는가, 바이어스를 어떻게 걸어주는가에 따라서 4가지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자, 포워드와 리버스로 걸어줄 수 있는데 중요한 특성은 이미터하고 베이스 부분입니다. 자, 이미터하고 베이스 부분을 내가 포워드로 걸어주게 되면 그 모드는 액티브 아니면 세츄레이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액티브 모드라고 하는 것은 트랜지스터가 증폭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뜻이고요. 세츄레이션이라고 하면 이 트랜지스터의 캐리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캐리어로 인해서 트랜지스터가 정션마다 다 포화가 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컬렉터하고 베이스 정션의 바이어스를 봐야 되는데요. 액티브 모드는 신기하게도 컬렉터하고 베이스를 리버스로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특이하게 증폭이 됩니다. 세츄레이션은 캐리어를 트랜지스터 안에 많이 생성을 해서 포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미트 베이스 정션과 컬렉터 이미트 정션을 다 포화로 만들기 위해서 포워드로 구동을 시킵니다. 자,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 모드가 2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컷오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컷오프 모드라고 하는 거는 이미터하고 베이스 정션을 리버스로 만들어 준 겁니다. 또 하나 모드도
리버스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 세 번째 모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사용하지 않는지는 한번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자, 리버스 액티브 모드라고 하는 이 모드를 보면 이 모드는 액티브 모드하고 정션 방향이 반대입니다. 반대라서 쉽게 말하면 이 이미터 쪽에 마치 컬렉터처럼 동작시키고 컬렉터를 이미터처럼 동작시킨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 트랜지스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림으로만 보면 트랜지스터는 이미터하고 컬렉터가 대칭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칭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그림처럼 비대칭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컬렉터를 이미터처럼 사용하면 전류 증폭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버스 액티브 모드라고 하는 거는 전류가 제대로 흐르지 않는 트랜지스터를 잘못 사용한 모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에서는 이 모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컷오프로 돌아가서 컷오프는 전류가 흐르지 못하도록 정션을 다 끊은 상태입니다. 정션에 있는 디프레션 리전을 확대시킨 모드이기 때문에 정션 둘 다를 리버스로 구동시키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를 디지털과 아날로그로 살펴보게 되면 아날로그 입장에서 증폭하기 위한 모드는 액티브 모드가 됩니다. 디지털적으로 보면 디지털 회로를 ON 시키는 모드는 세츄레이션 모드가 되고요. 오프 시키는 모드는 컷오프 모드가 됩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아날로그 회로와 트랜지스터 회로 두 분야에 다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반도체 소자라고 합니다. 트랜지스터의 동작 원리를 액티브 모드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액티브 모드가 중요한 이유는 액티브 모드는 트랜지스터가 증폭기로 활용될 때 사용되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액티브 모드가 트랜지스터 모드 중에서는 더 중요한 모드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NPN 트랜지스터에 대한 동작 원리가 됩니다. 이걸 뒤집으면 PNP 트랜지스터가 되는데 이 PNP 트랜지스터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에서 전류를 잘 흘릴 수 있는 캐리어는 홀이 아니고 일렉트론입니다. 홀은 구멍을 메우면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류를 흘리기 위한 성질이 좋지 않습니다. 전류를 아주 빠르게 잘 흘릴 수 있는 캐리어는 전자, 일렉트론이 됩니다. 그래서 PNP 트랜지스터보다는 NPN 트랜지스터가 주로 사용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NPN 트랜지스터이기 때문에 이미터하고 베이스 사이에는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어줘야 됩니다. 포워드 바이어스는 P형 반도체에 플러스를 걸어주고 N형 반도체에는 마이너스를 걸어준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컬렉터와 베이스는 리버스로 바이어스를 걸어줘야 됩니다. 리버스로 걸어준다 하면 N형 반도체를 플러스로 전압을 걸어주고 P형 반도체는 마이너스로 전압을 걸어줌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할 때 왜 증폭이 되는지, 왜 전류가 흐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론부터 볼게요. 자, 이미터는 왜 이미터라고 할까요? 캐리어가 방출되기 때문에 이미터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방출기라고 하겠고요. 베이스는 왜 베이스인가요? 중요한 기지. 자, 이 전체 트랜지스터를 제어하기 위한 기지가 되기 때문에 베이스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베이스를 거쳐서 흘러온 전류는 컬렉터 쪽에 모입니다. 그래서 이 컬렉터에서 수집이 되기 때문에 컬렉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N형 반도체에는 캐리어가 두 종류가 존재합니다. 전자, 일렉트론과 홀 두 가지입니다. 하지만
N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어떤 캐리어가 훨씬 많나요? 전자라고 하는 일렉트론 캐리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일렉트론이 베이스 쪽으로 방출이 되는데요. 방출이 되려고 하면 일렉트론이 밀려야겠죠. 얘가 밀려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압으로 인해서 전자가 청력으로 밀리게 됩니다. 밀려서 어디로 가나요? 베이스로 갑니다. 자, 베이스로 가는데, 자, 이 베이스로 갈 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베이스는 가능하면 얇게 만듭니다. 왜 얇게 만드는가 하면, 얇게 만들지 않으면 전류가 이미터를 거쳐서 베이스로 간 전류가 컬렉터 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이유로 트랜지스터에서는 베이스를 최대한 얇게 만듭니다. 근데 이런 설명만으로도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랜지스터라 하는 소자는 전자공학을 만든 소자입니다. 만든 소자라서 이 소자의 동작 원리가 어려워요. 이 어려운 동작 원리를 쉽게 이해한다면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트랜지스터는 1940년대에 개발됐는데 개발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세상 존재하는 상 중에서 가장 명예로운 상이라고 하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이 발명자 3명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그래서 동작 원리가 만만치 않은 그런 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베이스가 얇게 만들어져서 베이스에 흘러들어온 전류가 컬렉터 쪽으로 많이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베이스 쪽이 얇게 만들었다고 하면 베이스 쪽으로 넘어가기 위한 전류 통로가 굉장히 좁아진 상태죠. 베이스 쪽으로는 전류가 많이 못 흘러요. 전류가 거의 0만큼 흐릅니다. 거의 흐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좁게 만들기 때문에. 그럼 2m에서 들어온 전류는 대부분 다 어디로 가나요? 컬렉터 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컬렉터 쪽으로 넘어가는 형태로 트랜지스터가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컬렉터 쪽으로 전류를 좀 쉽게 넘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컬렉터는 전압을 플러스로 걸어줍니다. 플러스로 걸어주면 넘어온 캐리어는 마이너스를 띠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보고 굉장히 빠르게 전류가 흐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동작되는 소자가 트랜지스터 소자가 되겠습니다. 베이스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트랜지스터는 포트가 3가지 종류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emit, base, collect인데요. 이 중에서 중요한 포트는 베이스 포트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베이스는 기지 역할이고 트랜지스터에 흐르는 전류를 전체적으로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이미터하고 베이스 사이에는 바이어스를 포워드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쪽은 플러스로 걸었고 이미터는 마이너스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로 인해서 전자가 넘어가는데요. 마이너스만 걸었다고 해서 전자가 넘어가진 않습니다. 베이스 쪽에 반드시 플러스가 걸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반도체 정션이 포워드로 걸리는 거죠. 그래서 한쪽만 걸면 당연히 안 되고 양쪽을 다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회로 구성할 때도 끊김없이 연결해 줘야지 전류가 흐르죠. 그 부분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근데 베이스에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있는 이 폭을 최대한 좁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좁게 만들어서 베이스 쪽으로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게 만들어 주는데요.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베이스는 일종의 미끼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홀이 베이스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베이스는 P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홀이 베이스 안에는 굉장히 많아요. 많긴 한데 이
폭을 굉장히 좁혔기 때문에 이미터에 비해서는 베이스에 있는 홀은 굉장히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적긴 하지만 이 베이스 쪽에 홀이라고 하는 미끼를 던져줘야지 이 홀과 결합하기 위해서 전자가 넘어옵니다.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는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었습니다. 얼마만큼 비율로 홀이 적은가 하면 대략 홀 하나당 이미터에서 전자는 100에서 한 300개 정도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한 100배나 300배 정도 캐리어가 이 이미터에서 베이스 쪽으로 더 많이 넘어오게 됩니다. 자, 넘어오긴 했는데 예를 들어 전자가 100개 넘어왔다고 하면 홀은 한 개만 있기 때문에 1대 100입니다. 1대 100이라서 전류가 될 수 있는 거는 홀과 만난 전자 하나만 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에서는 신기하게 전자와 홀이 만나야 전류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 쪽으로 흐를 수 있는 전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99개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홀을 못 만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미터 쪽은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둔 상태입니다. 걸어둔 상태라서 청력이 작용해서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왼쪽으로 못 가니까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겠죠. 근데 오른쪽으로 왜 가나요? 원래는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는데 저절로 가게 됩니다. 이건 전기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확산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해서 간다고 설명을 합니다. 확산은 향수 같은 게 공기 중으로 퍼지는 현상, 깨끗한 물에서 잉크가 퍼지는 현상이 확산입니다. 확산은 내가 에너지를 가해주지 않더라도 저절로 열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이죠. 이런 확산 현상이 베이스에서 일어납니다. 원래 전류는 베이스 쪽으로 흘러줘야 되는데 베이스를 워낙 좁게 만들다 보니까 홀이 적게 생겨서 홀과 결합하지 못한 전자는 이미터 쪽에서 밀어주는 전자들로 인해서 확산 때문에 저절로 컬렉터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 넘어간 컬렉터 전류가 중요합니다. 넘어간 컬렉터 전류는 확산이 잘 일어나려고 하면 이쪽에 전자가 너무 많이 있으면 확산돼서 넘어오지 못하겠죠. 저절로 못 넘어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컬렉터 쪽은 아주 강하게 플러스 전압을 걸어 놓습니다. 걸어 놨기 때문에 전자가 컬렉터 쪽으로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추석 명절 같은 때 우리가 서울 톨게이트 쪽을 보면 서울에 진입하는 차량을 보면 서울에 진입하려고 하면 문이 몇 개 없으니까 진입하기 힘들죠. 근데 진입을 다 하고 나면 공간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듯이 차들이 잘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컬렉터 쪽은 신기한 부분이 전압을 아무리 크게 걸더라도 흐르는 전류는 일정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저항이라고 하면 생길 수 없는 현상이죠. 저항은 오hm 법칙 때문에 전압을 크게 걸면 크게 걸수록 전류가 잘 흐릅니다. 하지만 반도체 컬렉터에서는 전압을 아무리 크게 걸어도 전류는 일정하게 흘러요. 왜냐하면 이 전류를 누가 공급해주고 있나요? 베이스가 공급을 해주고 있죠. 베이스는 왜 공급을 하나요? 이미터 쪽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베이스 쪽에 전류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실제 컬렉터 쪽에 흐르는 전류는 이미터 쪽에서 넘어온 전류가 대부분 흐릅니다. 근데 컬렉터의 전압을 아무리 걸어준다 하더라도 이미터 쪽에서 넘어오는 전류가 많아질까요? 그렇게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미터 쪽에 전류가 왜 흘렀습니까? 베이스 쪽에서 던져주는
홀이라고 하는 미끼 때문에 전류가 흘렀어요. 그래서 이 측면에서 본다면 트랜지스터에 흐르는 대부분의 전류는 굉장히 미약한 베이스 전류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트랜지스터는 증폭기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베이스 쪽이 전체적인 전류 흐름에서 중요한 특성을 이루고 있고요. 베이스는 원래 홀이 주류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미터 쪽에서 넘어온 이 홀을 구성하는 P형 반도체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캐리어, 일렉트라는 소수입니다. 소수. 그래서 마이너리티라고 부르는데 이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베이스 쪽에 주입이 되고, 근데 베이스 쪽에서는 홀을 이용해서 머저리티 캐리어인 홀을 이용해서 미약하게 조정을 하면 확산 현상에 의해서 이 캐리어, 일렉트론 캐리어가 컬렉터 쪽으로 넘어가서 큰 전류, 하지만 일정한 전류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게 트랜지스터 액티브 모드에서 생기는 동작 원리가 됩니다.